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많이 더우시죠? 이번 주가 중대 고비라며 정부가 극한 폭염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 이슈 질문에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답이 정치권에서 화제입니다. 내용과 파장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장중한 때 6,000피가 무너졌습니다. 레버리지 추가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번 여름 폭염 일수가 평년과 비교해 2배에 달합니다. 이번 주가 특히 중대 고비라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주윤 기자, 아직 여름이 꽤 많이 남았는데 얼마나 더 더워지길래 벌써 이 고비라는 말이 나옵니까? 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 35도를 넘어섰습니다. 곧 해가 지는 지금도 31도를 넘을 정도로 아주 무덥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 점점 더 더워진 뒤 주말이 지나면서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금 전 서울 도심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니 대부분 지역이 이렇게 벌겋게 달궈진 모습이었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한반도를 덮는 이중 열돔 현상이 발생하면서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경남 양산 최고 기온이 39도 등 부산 경남 지역이 39도에 육박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까지 이번 여름 일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어선 폭염 일수는 7일로 집계됐습니다. 평년 폭염 일수 3.7일의 2배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서 이번 주가 정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 낮 동안 서울 쪽방촌 일대를 돌아보니 선풍기 3대를 틀어놔도 방 안 온도가 30도가 넘을 정도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요 며칠이 지금 참기 힘들죠. 막 숨이 막혀가지고 막 어떤 때 막 뛰쳐나갈 때가 있어요. 온열 질환으로 어제 1명이 사망하면서 올여름 온열 질환 사망자는 총 9명으로 늘었고 온열 질환자는 1,482명에 달합니다. 기상청은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삼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쉴 틈이 없습니다. 최악의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무려 28도가 넘었다는 이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배우미 기자. 보기엔 바닷바람이 시원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포항의 어젯밤 기온은 28.3도였습니다. 이 한낮에서 불과 5도만 떨어진 채 밤새 더위가 이어진 겁니다. 현재 시각 7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밤바람에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이 하나둘 해변을 찾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곳 기온은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밤바람이 불어도 후텁지근한 공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긴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덥지요. 밤에 바닷가라도 더워요. 더러 후덥지근하고 바다 그거 염분이 있어가지고 더 더워요. 낮이 오히려 낫다고 말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어제는 너무 더웠거든요. 지금 오늘은 해먹고 놀러 왔는데 딱히 또 그렇게 덥진 않네요. 오늘도 포항을 비롯해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울릉도와 독도까지 열대야 주의보가 내린 상황입니다. 올 여름은 이미 관측 이래 열대야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더 늘어날 걸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밖에 다녀보면 기상청이 발표한 기온보다 더 덥다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같은 무더위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특히 어린 아이는 더 덥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내용 정겨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발표되는 기온을 재는 기상청 온도계. 지표면에서 1.5m 떨어져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가보니 32.7도가 나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의 땅 온도도 재봤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아스팔트를 찍어보니 47도입니다. 같은 장소라도 지표면과 더 가까울수록 온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실제 측정해보니 성인보다 어린이의 체온이 더 높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아기들은 키가 작으니까 지표면하고 가까우니까
더 덥게 느끼겠죠. 반려견도 마찬가지.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에 혀를 길게 내밀며 헐떡입니다. 여기 아스팔트로 돼 있으니까 복사열 때문에 좀 더 더워하는 것 같아요. 물도 많이 마시고. 밤에도 땅이 쉽게 식지 않는 폭염이 지속되는 만큼 바닥에 앉아 일하는 야외 노동자는 열기를 더 체감합니다. 아스팔트 길이나 돌이나 이런 돌까지도 뜨끈뜨끈하고 이렇게 열이 많이 올라오고요. 이게 아무리 세수를 한참 하고 있어도 이게 뜨거움이 식질 않아요. 기상청은 폭염이 심한 낮엔 지면과 가까운 자세를 피하고 어린이와 노인은 온열 질환에 더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이슈를 언급하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개헌 언급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조 의장이 국민의 선택 문제다 열어두는 듯한 언급을 한 건데요. 이후 원론적인 발언이었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진 조정식 국회의장. 내년이 개헌의 적기라는 점을 설명하던 중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 여론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열어둔 개헌 가능성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가능성을 일축해왔습니다. 국민의힘에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죠. 헌법 제128조는 임기 연임,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해 국회의장이 총대를 매기로 한 거냐, 이게 독재고 내란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범여권에서도 망해먹으려고 작정했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을 특보로 데려가더니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주식 문제를 앞세워 취임 1년 만에 온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앞으로 4년도 아득한 마당에 연임을 하려 한다면 남은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라고 압박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연임 구상이 포함된 개헌 논의엔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범여권에서도 거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조 의장을 향해 망해먹으려고 작정했나 언급조차 치명적이라고 했고 조국 전 대표의 후원회장을 지낸 한인석 교수는 대통령과 집권당을 무간지옥으로 끌고 가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입니다. 차기 당대표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권리당원 투표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3명의 당권 주자들 이래서 날 뽑아야 한다. 당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리당원 투표 첫 투표지인 춘청을 찾은 정청래 전 대표. 전통 지지층 당원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혁이 생명입니다. 문조 털레유 같은 멸칭을 쓰는 건 해당 행위라며 강력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전날 춘청권을 찾았던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 다음 경선 지역인 경남으로 향했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야 유리하다는 판단에 당원 100% 투표를 외쳤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들어도 다 압도할 수 있는 압도적인 100% 당원 투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저는 당은
무조건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전략을 투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이 대통령을 비난하면 진보 진영도 비판하겠다며 친명 후보를 부각했습니다. 충청 지역을 누빈 송영길 의원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대통령과 싸움하는 저는 정청래 후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김희석 후보도 아니고 저 송영길 대통령을 뒷받침하면서도 대안과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오늘 진행된 온라인 투표는 시스템 오류로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자, 이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싸워도 괜찮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이 전당대회가 과열 양상입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양 팀으로 갈라져 더 크게, 더 강하게 상대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최근 당원들을 만나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언급한 한민수 의원. 제가 어떻게 감명이겠습니까? 2024년 1월 2일 가덕도 테러 현장에서 당시 이재명 대통령님의 테러로 인해서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한 손수건이 제 손수건입니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친청 후보가 친명 마케팅을 한다며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통령이 흘린 피까지 팔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지열팔이, 손수건팔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습니다. 상대 진영을 향한 날선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반명 분열주의의 극치를 보여준다. 반명 분열주의의 끝판왕으로 이제는 나섰다. 김민석 후보님 섭섭합니다.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최고위원 후보는 어쩐지 이렇게 구박하는 느낌이 드는데.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두 팀으로 갈려 팀전 양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아직 3주 이상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과열될 경우 전당대회 이후 봉합이 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자, 조만간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죠. 발표 앞두고 서울 지역, 특히 한강벨트 민주당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한강벨트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많이 내줬는데 이 부동산 민심을 놓치면 총선 망한다고요. 특히 부동산 세금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청와대에도 우려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부동산 이슈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방향엔 동의하지만 정교하지 못할 경우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곧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이 거론되면서 수도권, 특히 한강벨트 지역 민주당 의원들 우려가 큽니다. 한강벨트 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표심이 승부를 갈랐다며 보유세, 거래세 인상하면 총선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똘똘한 한 채마저 손댄다고 하니 지역 민심이 흉흉하다고 했고 이미 7월 재산세 고지서 받고 주민들 심기가 불편하다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정부안으론 안 된다는 서울 의원들 공감대가 있다며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 중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소환하며 직격했습니다. 부동산 세금 확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금은 올리겠다고 하고 후보 시절 공약과 지금의 정책이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모레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청사 방호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철제 울타리를 내년에 만들 예정입니다. 경계 초소도 만든다는데요. 지난 계엄으로 선관위가 국가 중요시설 최고 등급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라는데 국민 세금으로 요새화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천청사 방호를 강화하겠다며 정부에 제출한 내년 예산 요구 자료입니다. 예산 14억 6,300만 원 순증을 요청했습니다. 철제 울타리를 높이는 데만 1억 5천만 원을 쓸 방침입니다. 현재 청사를 둘러싼 울타리는 약 1.7m 높이입니다. 선관위는 이걸 2.7m까지 높여 담을 넘을 수 없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계 초소 2곳 설치에 2,400만 원, 방호 관제실 마련에 2억 4,100만 원, 직장 예비군 총기 보관함과 전투 장구류 비치, 대공 방어 시설인 안티드론건 구비 예산도 잡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군 관계자들이 청사에 진입한 이후 국가 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된 데 따른 조치란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부실 관리로 질타를 받고 있는 선관위가 국민 세금으로 청사를 요새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같은 소년공 출신 이 손하트로 각별한 브로맨스를 과시했습니다. 자원 부국인 브라질과 히토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 현지에서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을 김하대가 호위합니다. 중절모를 쓰고 기다리고 있던 룰라 브라질 대통령. 이 대통령을 만나자 반갑게 포옹합니다. 11년 만에 국빈 방문을 위해 브라질은 의장대, 군악대, 김하대 도열을 준비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히토류 매장량 세계 2위인 브라질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재개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소년공 출신 공통점에 각별히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Quem conhece a dificuldade da vida aprende cedo o valor de cada oportunidade. Nós dois viemos da pobreza. 대통령의 왼쪽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손을 다쳤습니다. 이 대통령 내외는 브라질 대통령 내외 주최 환영 리셉션에 참석한 뒤 경제 금융 중심지인 상파울루로 이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과 함께 제조, 첨단 산업 세일즈에 나섭니다. 브라질리아에서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이 후쿠오카로 대표적인 이 일본 규슈 지방 구마모토현에 규모 7.1의 강진이 덮쳤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진열대가 무너지고 쓰러진 구조물 사이에 사람이 갇히는 아찔한 순간도 포착됐습니다. 10년 전 악몽이 재현된 구마모토 현지 상황 이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진이 발생하자 대형마트 안에선 겁에 질린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물건들은 바닥에 나뒹굽니다. 쓰러진 물건 사이 사람이 갇혀있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오늘 오후 4시 27분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후쿠오카시 남남동쪽 106km, 구마모토시 남남동쪽에선 14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0km로 구마모토는 물론 인근 오이타와 나가사키, 1000km 떨어진 수도 도쿄까지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복구 중인 구마모토 성에서 돌담이 무너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신칸센과 일반 철도도 멈춰섰고 일부 항공기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구마모토는 10년 전 규모 7.3의 강진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면서 김치가 바닥으로 다 떨어지고 유리 다 깨지고 그래서 오늘 밤 지나 봐야 알 것 같은데요. 못 잘 것 같은데요. 다들 놀래서 지금 무섭다고만 하고 있으니까. 結構前あった熊本地震の時ぐらい揺れてて、テレビとかもちょっと倒れたりするような、今もずっと余震が続いてあるみたいです。中心部でも結構揺れが大きかったみたいです。 인근 해안에 쓰나미주의보는 발령됐다 해제됐지만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최소 50명이 부상을 입은 걸로 전해집니다. 일본 기상청은 2, 3일간 여진이 이어질 수 있으니 최소 일주일간 지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방금 보신 이 일본 규슈 지방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덮쳤습니다. 일본과 가까운 부산과 경남, 울산 등에선 건물이 흔들리고 조명이 요동치면서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천장에 걸려있던 조명이 벼랑간 흔들립니다. 어머머. 부엌벽에 걸린 조리도구들도 좌우로 움직입니다.
일본 구마모토와 가까운 부산과 울산, 경남 등 지역에선 상당수 주민들이 지진동을 감지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면서 일부 주민들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너무 놀래서 애들 둘이를 데리고요. 건물 밖으로 막 뛰쳐나가고. 의자가 휘청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느꼈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다 지진을 느껴서 밖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부산과 경남, 전남, 광주, 제주 등에선 계기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건물 위층의 사람은 현저히 느끼고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의 진동입니다. 강원과 경기, 대구 경북과 울산 등에서도 계기 진도 2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엔 수백 건 넘는 지진 유감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네, 포항에서 육지와 갯바위를 잇는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지어진 지 13년 된 다리가 허무하게 주저앉은 건데요. 관광객을 포함해 17명이 고립됐다가 모두 구조됐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바다 위로 길게 뻗은 보릿돌교. 갑자기 다리 중심부가 힘을 잃고 바다로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쯤 육지 낚시공원에서 갯바위를 연결하는 포항 보릿돌교가 붕괴됐습니다.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다리를 건너는 행인은 없었습니다. 다리가 끊어지면서 건너편 전망대와 갯바위에 있던 관광객 등 17명이 고립됐는데 해경에 의해 전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혹시 모를 인명피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중수색도 병행했습니다. 지난 2013년 지어진 보릿돌교는 2년 전 안전점검에서 C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달 전인 지난 5월 29일부터는 전망대 방향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구조물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해 정밀 안전진단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주민들은 안전 문제가 심각했다고 지적합니다. 훼손되고 오래되니까 이제 그게 부식되고 바닷바람하고 목재니까 오일스텐이나 도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니까. 안전 문제로 보수 공사까지 이뤄졌지만 다리는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지어진 지 13년 만에 다리가 무너져 내리면서 부실 공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사고 원인을 밝히는 한편 해안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멈추라는 경찰 명령에도 시속 100km로 내달린 난폭 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달아난 이후 운전자와 안에 탄 동승자까지 모두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범죄 영화를 방불케 한 긴박했던 검거 순간 강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 순찰차 2대가 앞뒤를 막아섭니다. 꼼짝없이 갇힌 차량. 벼랑간 차에 타고 있던 남성 4명이 밖으로 나와 도주를 시도합니다. 경찰관이 뒤를 쫓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 도움을 받아 제압합니다. 주택 담장을 넘어 달아나려는 남성도 끝까지 추격해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동서남북으로 막 도망을 가요. 골목으로 들어가다가 끝내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하나씩 근거를 수갑치하고 경찰차 있는 데로 원사복귀하더라고요. 앞서 이들은 도심을 순찰하던 경찰이 정차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시속 100km 넘는 과속을 하며 교통섬을 뚫고 지나가고 불법 유턴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주행 중인 것을 확인하여서 정차 지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차량이 이제 저희의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은 알고 보니 모두 중국인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운전자는 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을 한 30대 중국인을 입건하는 한편 함께 타고 있던 불법 체류자 3명도 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집에 침입해 6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 한 달째 미궁에 빠지자 경찰이 당시 용의자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다 가렸지만 섬뜩한 눈빛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건장한 체구의 남성이 주택 구석에 쪼그려 앉아 몸을 숨깁니다. 모자와 복면으로 가렸지만 섬뜩한 눈매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낮은 자세로 걸음을 옮겨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2시간 뒤 밖으로 나온 남성. 들어갈 때와는 달리 왼손에는 가방과 흉기를, 오른손에는 응급신고 단말기를 들고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된 방향을 바라보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지난달 10일 경남 통영의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입니다. 집에서 잠을 자던 60대 여성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발생 40일이 지나도록 아직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도 내걸었지만 아직 용의자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다른 CCTV에서도 특별한 단서가 확보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의 평화가 사라졌다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야간에 또보 산책 타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어졌고 우리 집사람이 지금 도망가고 있거든. 집에서는 도저히 못 있겠다고. 경찰은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피서철 해변에서 무심코 쏘아 올린 폭죽, 불법이란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누군가에겐 놀이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공포입니다. 단속도 속수무책이라는데 밤바다를 뒤덮은 난장판 실태를 현장 카메라 배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감도 안 옵니다. 사방에서 터뜨리는 이 폭죽 말입니다. 해변가 폭죽놀이, 불법입니다. 과태료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속 요원도 반쯤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이 터뜨려가지고 폭죽 안 돼요, 법상. 된다고 하는데 또 된다고 그냥. 저분들은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왜 팔아요? 저희를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는 거 자체는 규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용하는 거는 지금 불법으로. 남은 것만 터뜨리고 가겠습니다. 자기는 놀러 왔는데 니네들 왜 단속하냐? 저거 탈취를 못하게 하던가. 이제 이런 얘기가 멱살 잡으려고 그러지. 한쪽에서 단속해도 바로 옆에서는 괜찮다고 팝니다. 150발이요? 보통 이거 몇 개씩 사가요? 쏘는 건 불법 아니에요? 괜찮죠? 안 해. 단속을 지내면 바다에서 쏘면 불법이라고 해요. 내가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장면이 찍히는 겁니다. 미사일 발사대처럼 줄 세워놨습니다. 불당김이 굉음과 함께 밤바다를 불꽃이 뒤덮습니다. 이건 몇 발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터지는 중에도 계속 불을 당깁니다. 하늘에다 터트린 폭죽 보며 심취합니다. 폭죽 터트리니 연기가 퍼집니다. 애먼 방문객들이 피해를 봅니다. 와, 화생방인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불난 것처럼. 네. 앞에 더 가서 해달라고 말했는데도 네. 조금밖에 안 가고. 서로를 향해 쏩니다. 상대방의 몸을 정조준합니다. 불꽃을 맞은 사람은 펄쩍펄쩍 뜁니다. 즐거운 듯 그 모습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건물에서도 폭죽을 쏘아 올립니다. 폭죽 때문에 골치 앓는 게 여기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쉬시죠. 어디? 파는 사람은 파는 사람대로 화가 납니다. 불법 같으면 빨리 탈취만을 해야 되지 않느냐. 피사무소 그래도 탈취만을 막아놔서 우리도 편해요. 네. 다 깔면 되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도장 서서 하라든가 양성하는 게 낫지. 오늘도 파는 건 되고 쏘는 건 단속하는 모순이 반복됩니다. 파는 사람도 그걸 사는 사람도 쫓아가 잡는 사람도 모두가 이해 못하는 그 룰이 폭죽 소리에 묻힙니다. 그 꽃놀이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 당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폭죽을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현장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배준석입니다. 네, 짐수레를 들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다 중심을 잃은 어르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비번이던 소방관이 재빨리 대응했는데요.
비슷한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직접 제보해왔습니다. 윤지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짐을 실은 손수레를 끌고 에스컬레이터로 다가가는 할머니. 잠시 머뭇거리더니 에스컬레이터 위에 발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그대로 에스컬레이터 위에 쓰러져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곧바로 뛰어 내려가더니 손수레를 치우고 넘어진 할머니를 일으켜 세웁니다. 휴무일에 인근을 지나던 현직 소방관의 대처로 큰 부상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 아래를 보면서 웅성거리는 게 느껴져서 누가 넘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폭이 좁은 에스컬레이터에 무거운 짐을 갖고 타면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짐을 휴대한 경우 우선 승강기를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갈 땐 짐을 자신의 몸 뒤에 두고 한 손은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지유입니다. 네, 주차칸에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 주차 자리 맞는다고 차가 올 때까지 이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차하기 쉽지 않대도 이런 행동 괜찮은 걸까요? 김선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공영 주차장. 빈 주차 자리에 한 여성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습니다. 일행의 차량이 곧바로 주차할 수 있게 다른 차량들의 진입을 막고 있는 겁니다. 도로 쪽을 바라보고 있던 여성은 일행을 발견하자 손을 흔듭니다. 비켜달라고 했는데 못 비킨다고 너무 당당하게 말하길래 화가 나서 자기는 여지껏 이렇게 했다면서 끝까지 자리를 안 비켜주더라고요. 주차장 관계자도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나가시면 그냥 여기 계시면. 네. 일방통행이라 후진도 하지 못한 운전자는 15분을 기다린 끝에 다른 자리에 주차했습니다. 이곳 노상주차장은 양쪽에 식당가가 있어 식사 시간대 주차 경쟁이 치열한데요. 다툼이 벌어진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도 단 한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주차 자리를 가로막는 걸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대책 마련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선범입니다. 푹푹 찌는 폭염에 엘리베이터가 멈춰 계단을 올라야 하는 상황. 어제 서울 마포구 660여 세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갑작스런 정전 탓인데 일부 건물은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습니다. 김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 불이 모조리 꺼져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도 멈췄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봐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내 온도가 오르자 주민들은 더위를 피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너무 놀랬고 저희가 지금까지도 심장이 많이 뛰는데 지금 오후 5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밖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마포구 주택가 660여 세대에 정전이 발생한 건 어제 오후 5시쯤. 작업 중이던 사다리차가 고압선을 파손하면서 전기 공급이 끊긴 겁니다. 2시간 40분 만에 전력이 복구됐지만 냉동실은 엉망이 됐습니다. 쟤는 천성 버려야 돼. 이제 못 먹어. 일부 건물은 이틀째 정전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정전이 발생한 지 22시간이 지났지만 엘리베이터는 아직 복구되지 않고 멈춘 상태입니다. 주민들도 택배기사도 무더위 속에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빨라야지 한 3일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도 더운데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한전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현직 경찰인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밤 경찰 내부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작성자는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 지난 5월 고교생 아들이 여교사에게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돼 충격을 받아 휴대전화를 부쉈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피해 교사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고교생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해 지난주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고압적인 경찰 수사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올린 겁니다.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없애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자
결국 글을 삭제했습니다. 경찰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해당 경감은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과 연관 있는 사건들을 조사하던 중 이번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가족을 위해 증거인멸을 하면 처벌을 안 받는 친족 특례가 있는 만큼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 신고되기 전이잖아. 저 아버지는 아직 안 했어요. 그냥 압수만 해서 분석한 다음에 소환을 하려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원점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채널A 뉴스 홍국진입니다. 성희롱 가해자를 다시 같은 공간에서 마주해야 하는 상황, 피해자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희롱 징계를 받은 해경 간부가 2년 만에 피해자가 있는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여경 측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지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해경 간부 A씨는 후배 여경과 승진 시험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A씨는 시험 준비 방식을 조언하며 남녀 간 성적 접촉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A씨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다른 경찰서로 인사조치됐습니다. 그런데 징계 2년 만인 지난 5월 A씨는 피해 여경과 같은 경찰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해경 규정상 같은 건물만 아니면 동일 경찰서 소속이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소속 경찰서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육상경찰과 차이가 납니다. 분기별로 수영평가, 사격훈련 이런 다양한 평가들도 있는데 수영장에서 그분을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만 들어도 좀 괴롭지 않나요? A씨는 피해 여경 측에게 일반 동료처럼 지내자고 연락했고 해당 경찰서 책임자도 두 사람의 화해를 권했습니다. 해경 측은 앞으로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국 중서부 위스콘신주를 강타했습니다. 보시면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주택은 무너지고 차는 뒤집어지고 순식간에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뉴욕에서 백승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강풍에 떠밀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또 다른 도로 위엔 뜯겨나간 철제물이 차량들을 덮쳤고 큰 버스는 아예 뒤집어졌습니다. 먹구름 아래 거대한 소용돌이는 지상을 휩쓸더니 순식간에 도시를 집어삼킵니다. 미국 중서부 윈스콘신 일대를 토네이도가 강타한 건데 최고 시속 200km 안팎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마을은 지붕이 뜯긴 주택과 쓰러진 나무, 뒤집힌 차량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Multiple businesses and homes have been severely impacted. The damage is extensive. At this point, we are unaware or unsure of how bad the damage is because many roads in those same areas are impassable. 애플턴과 메나샤 일대에서는 3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정전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We had absolutely no idea that these trees went down and there was this kind of damage. But we only lost power for a snap like that, just long enough so we have to reset everything now. 사망자나 부상자 집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현지 당국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폭염으로 축적된 뜨거운 습한 공기와 강한 저기압이 만나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펄펄 끓고 있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밖에 세워둔 자전거 안장 온도가 60도를 넘길 정도로 덥다는데요. 시민들은 지하 방공호나 공항으로 피서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성시온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베이징의 한 식당 거리. 바깥 테이블을 한산하고 반대로 회사 건물 1층엔 음식 배달원들이 가득합니다. 아예 웃옷을 벗은 채 다니기도 하고 베이징 공항엔 더위를 피해 쉬는 듯한 사람들이 한가득 포착됐습니다. 네, 현재 베이징의 온도는 36도가 넘는데요. 밖에 세워둔 자전거 안장의 온도를 재어보니까 60도가 넘습니다. 최근 10일간 쓰촨성 청두시와 함께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겼던 충칭시. 시민들이 폭염 대피 장소로 마련된 지하 방공호에서 피서를 즐깁니다. 열기로 달궈진 인도 울타리로
곱슬머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거리엔 대형 선풍기도 등장했습니다. 장수성 난징시에선 환경미화원들을 위해 냉각 팬이 장착된 에어컨 조끼를 지급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겨냥해 암살 가능성까지 암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안 되면 군사 행동에 나설 거다 재차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멜라니아 트럼프를 죽이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 멜라니아 여사의 뉴욕 내 이동 경로와 자주 방문하는 장소들이 나열됩니다. 이란 매체가 공개한 미국 영부인 암살 선동 영상으로 구체적인 암살 수법까지 언급합니다. 영상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를 지목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이란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영부인과 아들을 대상으로 노골적으로 암살을 암시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 재개를 요청했다면서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매우 강력한 군사 행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ou know, we're having good talks, so we'll see what happens. I think there's a good chance that something could happen, and if it does, good. If it doesn't, we go back to doing what we were doing 2 days ago. 하지만 이란 측은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협상 재개를 요청한 바도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우리 증시가 말 그대로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코스피가 11% 가까이 폭락하며 장중 5천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이른바 삼전닉스 폭락에 속절없이 무너졌는데 중국 반도체 업체의 상장이 그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 현안판이 온통 새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코스피는 10.84%, 코스닥은 7.72%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6천선이 무너졌는데 지난 4월 이후 약 2개월 반반입니다. 올 들어 42번째 사이드카에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지만 외국인이 약 5조 원 코스피를 순매도하는 등 급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외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좀 다시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서 떨어졌을 때 지금 좀 넣어놓으면 언젠가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그냥 장기 투자로 보고 있어요. 중국 최대 디램 업체 창신 메모리가 상장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과점 시장이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 겁니다. 중국의 저가 메모리 이제 공세가 이제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경쟁 상대로 부각될 소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반도체주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자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등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건희입니다. 네, 온몸에 진흙을 덮어쓴 외국인들이 누비는 곳 보령 머드 축제장입니다. 서울 명동 거리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이라는데요. 씀씀이도 역대급을 기록했습니다. 정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흙탕에 몸을 던진 참가자들이 축제를 만끽합니다.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좋은 보령 머드 축제입니다. 서울의 대표 관광지 명동거리. 무더위 속에도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나 증가한 겁니다.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중국이 6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대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씀씀이도 커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은 10조 38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석 달 빠르게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I'm going to ski, Hyundai and Sons. So and we shopping. 문체부의 조사 결과 서울을 벗어나 지역을 방문하는 비율이 늘어 한국을 더 다양하게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 really love Korea very much. I think it's my 9th times already here. My favorite food here is the galbitang, bibimbap.
상반기 320만 명을 넘긴 중국 관광객이 가장 많았던 가운데 아시아권 다음으로 유럽 관광객의 증가율이 돋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정민아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딸 주애가 부모와 함께 전승절 기념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여했던 노병을 끌어안으면서 원숙한 지도자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딸 주애가 입장합니다. 6.25 전쟁 참전 노병들과 악수한 김정은에 이어 주애가 주석단 앞줄에 초대된 여성 노병을 두 팔 벌려 끌어안습니다. 만 13세로 추정되는 어린 주애의 후계자 면모를 과시하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어제 평양에서 열린 조국 해방전쟁 6.25 전쟁 73주년 기념행사. 공연이 시작되자 주애는 김정은에게 귓속말을 하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였고 감정에 북받친 김정은이 눈물을 닦는 듯한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공연에서는 7.27 행진곡 등 북한의 승전을 주장하는 내용의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이어 중국군의 6.25 전쟁 참전을 기념하는 영상을 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의 모습을 배경으로 중국 노래도 연주했습니다.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부쩍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이 정부가 탈북민이란 용어 대신에 북한을 고향에 둔 사람이란 뜻의 북향민으로 용어를 바꾸겠다고 하고 있죠. 북한을 탈출해 내려온 정체성을 짓밟았다며 탈북자 단체가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갈등이 유엔으로까지 번질 전망입니다. 정성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탈북민 단체가 정부의 북향민 명칭 변경 움직임에 반발하며 이번 주 중 유엔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당사자들이 거부하는데도 북향민으로 바꿔 부르겠다는 게 인권 유린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인권 유린은 아닐지라도 저의 정신이나 저의 심적인 유린을 다 당하고 있는 거다. 대한민국 정부 하에서는 하소연을 들어줄 것이 없다.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탈북자가 아닌 북향민으로 공식으로 부르기로 했다는 것을 북향민은 북한에서 목숨 걸고 왔던 우리 과정들 모든 거를 다 지우는 명칭이에요. 너희들은 그냥 단순하게 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진정서가 접수되면 검토를 거쳐 유엔 인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답변을 요청하게 됩니다. 통일부는 탈북민 용어에 부정적인 낙인 어감이 있다며 의견 수렴과 자문을 거쳐 수정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북한에 3만 명 추가 파병을 요청한 걸로 전해지죠. 그럼 북한은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1차 파병 때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해 불만인 걸로 전해지거든요. 저희 취재 결과 북한이 원하는 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 보통 민감한 내용이 아닙니다.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 대가로 원하는 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실전 운용에 필요한 콜드런치 기술 이전으로 파악됩니다. 물속에서 압력을 가해 미사일을 밀어낸 뒤 공중에서 연료를 점화하는 콜드런치 기술은 러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 7개국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사 순간 포문이 열릴 때 바닷물이 잠수함 안으로 유입되는 걸 막는 게 핵심으로 먼 바다에서 은밀히 한 번에 여러 발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은 북극성 5형 등 SLBM을 갖고는 있지만 발사 기술이 부족합니다. 과거 시험 발사 때 먼 바다가 아닌 저수지에서 발사하며 가난한 자의 핵 잠수함이란 혹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SLBM 사출 능력을 포함한 이런 잠수함 기술까지도 사실은 러시아로부터 첨단 기술 이전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러시아는 기술 이전에 소극적입니다. 자칫 이 기술을 북한에 넘겼다간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력 지원에 나설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가 일종의 레드라인인 SLBM 발사 기술을 제공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를 넘었습니다. 5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이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년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자 머리가 희끗한 직원이 주문을 받습니다. 포장 이거 하러 오신다고요? 메뉴 말씀해 주세요. 도우 위에 재료를 올리며 피자를 만들고 있는 직원도 60대입니다. 모든 직원이 노인들로 구성된 시니어 피자 가게입니다. 일단은 나오니까 제가 활력소도 되고 일단 또 보수도 있으니까 손자 손녀들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요. 피자 만들 때 그 기분이 참 좋아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할머니가 먹을 것도 사주고 한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더라고요. 국가 데이터처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건데 인구 5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입니다. 2017년 14%를 넘어 고령 사회가 된 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비중은 더욱 줄어 고령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 중위 연령은 45.7세, 46.2세, 46.8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인구가 7만 명 늘어 지난해 211만 명으로 집계됐고 내국인은 소폭 줄었지만 총 인구는 5,18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내일은 16일 만에 서울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집니다. 강원 산간과 제주 한라를 제외한 전국이 붉게 물들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경남 양산과 의령, 창녕에는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한낮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4도, 체감온도는 36도까지 올라 사람 체온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대구는 37도까지 치솟는 등 영남 지역은 극심한 폭염이 이어집니다. 남은 한 주도 맑고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은 더위를 식혀줄 뚜렷한 비 소식도 없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